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제가 봤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맨 첫 번에 나오는 게 이런 규정입니다.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그와 다른 정당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고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 대한 공천권자인 이재명 대표를 위하여 그와 다른 이제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을 자행하였고, 저는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이화영 부지사께서, 전 부지사께서 나와 계시는데, 과거 17대 때 같이 또, 의정 활동도 했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좀 마주치게 되어서, 좀 감회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지금,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박상용 검사가 진술을 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술을 회유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맨 처음에 이제 6월 9일부터 이제 진술을 시작했고 6월 30일 날 지금 이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진술을 6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여기 설주환 변호사와 이한희 변호사, 이분들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입니다. 그분들 입회하에 이분들이 같이 참여한 그 상황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동안에 가족 및 지인 접견을 상당히 지금 23년 10월 31일까지 통계는 188회 그리고 변호인 접견 288회 특별 접견이 7회로 자유롭게 가족과 지인과 변호인과 접견을 해서 본인의 이러한 진술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거나 이런 것을 분명히 상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나중에 번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회유한 시점이 좀 문제입니다. 지금 6월 30일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그러니까 이게 회유를 음주를 하면서 이렇게 회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쭉 보세요. 보면은 제가 좀 글씨가 너무 작은데 이제 자꾸 술을 마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법정에서. 그래서 검사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어떤 종류 술이니까 소주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또 물어볼 때는 이 변호사가 물어볼 때는 술을 마신 일이 없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녹취록을 다시 해보니까 분명히 술을 마셨다고 했고 나중에는 또 이화영 증인이 지금 나중에는 또 술을 입에 댄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변호했던 김강민 변호사께서 분명히 이 법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했는데 안 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요. 자꾸 진술이 이제 번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 이화영에 대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진술의 번복은 저는 이 번복을 시킨 것은 검사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화영 증인. 예. 지금 여야 간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지금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313호. 네.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래서 했었죠. 네.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이 진행상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자, 하세요. 질의한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증인 말씀하세요. 자, 이분들 마이크가 안 켜져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방송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증인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17일인가 김성태 씨가 해외에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검찰이 조용히 하세요. 무슨 시간을 카운트해요? 지속적으로 질의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진행이라니까요.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검찰이 지속적으로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었고 또 제1야당의 대표였었던 이재명 대표를 그 아까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뭐 스토킹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는 무슨 검찰이 그 무슨 전리품을 하나 획득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그 쌍방울에 김성태 씨를 체포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갑자기 무슨 방북 비용을 대납했었다는 사건으로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경고합니다. 그 과정에서 1차 경고합니다. 검찰의 송석준, 유상범 1차 경고합니다. 지속적이고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145조 1항에서 경고합니다. 검찰의 자,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네, 말씀하세요.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박상용 검사실에서 저희들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김성태 씨, 방용철 씨, 안부수 또 그밖에 쌍방울의 그 회사 쌍방울의 직원들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수명 이들이 거의 2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성안이 되면은 이제 그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 조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워낙 허구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조서는 서로의 얘기가 다 틀립니다. 그럼 다시 또 불러갖고 또 다시 또 맞추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그 수감되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이를테면은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것은 어차피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님들의 자, 계속하세요. 계속 자, 질문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증언에서 소상하게 정황을 말씀드리도록 자, 앉으세요. 자, 이건태 의원님 앉아주시고 주진우, 송석준, 유상범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이화영 증인 예.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짧게 그러면 결국은 박상용 검사 1313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는 한 차례 정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예. 그 이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갖고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과 다과를 즐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뭐 수십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네. 같이 출정했었던 거의 모든 날들은 그 창고라는 공간에 모여가지고 누가 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과와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먹으면서 그와 같은 뭐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조서를 쓰는 날은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황이 좀 무르익어 갖고 서로 말이 좀 맞아 들어가면은 조서를 쓰고 그러지 않은 날은 그냥 돌려보내고 아니면은 그 과정 속에서 뭐 다른 변호사를 면담을 시킨다든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을 면담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한 그런 네, 과정들이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증인의 말에 의하면 그 각종 음식 중에는 연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짜장면, 갈비탕 등 이런 음식 제공도 있었고 실제로 대지를 빌미로 명분으로 진술 세미나 같은 형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도 수십 차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들이 여야 불문하고 각자 주장만 하시기 때문에 증인으로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로서도 왜 자기 주장들만 하나 증인을 불러놓고 왜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열내지 마세요. 증인의 입이 두렵습니까? 너무 열내지 마세요.